네,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모두 1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요. 관심은 2명이었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그런데 어제 이진숙 후보자는 우상호 수석이 지명 철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하냐 임명 강행이냐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 얘기는 그렇다였는데 임명하는 걸로 결정 났다고 보시나요? 좀 아직 뭐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치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대통령이 기일을 정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 시간이 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어제 주말이었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아마 오늘 내일쯤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겠죠. 그 기일을 둬가지고 예. 그것도 보면은 과거에 좀 뭔가 야당하고 협상 여지가 있으면 한 일주일 두기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 그 않습니까? 기한은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법적으로 정해진 언제까지 건 해달라. 없고. 그리고 안 해주면 바로 임명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뭐 여론이라든지 혹은 뭐 추가 보도 이런 것도 좀 보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정확한 공식 발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공식 발표고 그렇죠. 아직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공식 발표로 워딩으로 딱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윤 이제 우상호 실장님의 수석이 이제 예. 간다라고 말했던 거는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말이 되게 빨리 그렇다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임명 강행이다가 아니라 임명 철회가 아니다. 그런 저는 느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건 기대입니까 아니면은 뭐 예상입니까? 제가 뭐 기대를 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만약에 강선 후보자에 대한 강행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보여준 실용 또 국민 주권 정부 이것과 결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강선우 후보자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뭐 야당하고 관계는 조금 부차적인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부차적인 것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송원석, 김병기 두 사람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송원석 뭐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은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예.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은 듣고 반은 안 들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뭐 매끄럽게 돌아간다면은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치를 한다면은 나머지 뭐 안규백 이런 분들한테 대해 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도 채택해주고 예. 뭐 부적격 병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현 정부에서 첫 번째 조각에서부터 강행은 없었다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통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뭐 몇 명째다, 몇 명째다. 청문 그렇죠. 보고서 채택은 안 되는데 뭐 강행 이게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조각에서는 그 기록을 이제 안 적을 수 있는 건데 그 기로에 있는 것이 하나. 저는 이건 예. 좀 부차적으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야당과의 관계만이면은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 속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 경쟁 이슈다. 사실 내란당으로 규정해 놓고 그렇죠. 있기 이게 때문에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다, 이념적 정책의 문제다라고 하면 오히려 속편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이슈는 뭐 민주당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지지층 관계되는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자리가 이제 여가부를 하는 게 뭐 소수자 약자를 약자에 돌보는 대한 자리인데 뭐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또 진보 진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이 이슈 말고라도 뭐 말하자면은 뭐 동성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보수 기독교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가지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이런 뭐 정체성이랄까 이걸 갖췄냐 이런 공격도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무거울 거예요. 지금 임명 강행이다 이렇게 거의 언론도 적고 있는데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분석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제 던져지는 질문은 뭐 강선우가 어쨌다 저쨌다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판단,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럼 자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까지는 된단 말이지. 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이 제일 어려운 거죠. 이 정도 갑질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도 해요. 인성보다는 능력을 본다. 그 이재명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선 후보자가 물론 갑질 의혹 뭐 사실 의혹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드러났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것보다는 장관 후보자 장관이 임명됐을 때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이다. 뭐 많이 겪어봐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 그러니까 아까 의원 제가 발로 말씀드린 게 이제 나와요. 진보 진영의 비판이라고 하는 거, 뭐 가족, 여성 이슈에 대한 게 별로 그런 정체성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발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냐 이런 그렇죠. 거죠. 능력은 뭘로 검증됐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보통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능력이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역구에서 국민들한테 검증받았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앞으로는 착착 나올 거예요. 지금 예. 수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따지고 보면 대응을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약간씩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예. 뭐 소고기나 쌀이나 이런 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짊어질 수밖에 없는 부담인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이슈에서 한번 부담을 져버리면은 뒤에 어차피 짊어져야 될 부담들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을 안 질 수 있을 때는 예. 안 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걸 굳이 짐을 져야 할 것이냐. 그럼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켰을 때 예상되는 짐은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국회의원인데 예. 당에서 사실 한 뭐 이런. 25년 동안 국회의원이 네.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현역 불패 뭐 이런 뭐 얘기가 그런 있었지 거 이제 않습니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니 검증을 도대체 뭐 어떻게 했냐. 예. 그리고 그 지금까지 경실련에서 한참 전에 한번 제시한 게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7대 기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기준이 뭐냐? 예. 나온 바가 없죠 아직은. 예. 라는 거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자,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했을 때 그런 공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낙마시켰을 때 공박을 예.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강선우 후보자를 강행시키면은 거꾸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정부의 기준은 뭐냐? 어차피 그 질문은 받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거기다가 입장이고요. 이제 뭐 세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국민통합비서관 뭐 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분은 뭐 계엄을 동조했던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했던 이걸 이제 양반인데 말하자면은 비서관이 뭐 맞냐? 협치 약간 이런 식의 컨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수석실에 국민통합비서관이니까. 이제 경청 비서관이 있고 국민통합 비서관인데 경청 비서관은 그 민주노동당 출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의 양날개를 쓴다 뭐 약간 그런 근데 컨셉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분 좀 과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냥 국민통합 간다 비서관님. 뭐 간다 이야기하고 뭐 인사혁신처장이나 뭐 새만금 개발청장 뭐 이런 데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건 있어요. 강선우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정부 인사가 처음에는 라인업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뭐 역대 정부랑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분들이 갖고 있던 흠결들은 여기서도 똑같이 있구나. 그 정도로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은 이렇게 김이 있죠. 빠지면 나중에 관세 협상이랄지 이런 데서 그때 안 좋은 공론을 게 나왔을 모으기가 때 그렇죠. 부담이 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얘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전당대회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전환길 씨 입당에 대해서 문제 없다. 무슨 하자가 있냐. 뭐 용광로 이야기도 하고 뭐 내가 만나서 뭐 잘 이야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이제 이재명 뭐 총통 독재 뭐 좌파 뭐 범죄자 뭐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축인 거죠. 예. 이것도 한 두 개를 볼 수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의 전체적 흐름과 이제 김문수 후보
뭐 김문수 전 후보, 김문수 전 장관의 이런 뭐 발언과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큰 흐름을 보자면은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뭐 잠깐 혁신위원장 했고 예. 그다음 윤희숙 혁신위원장 그 뭐 세세하게 들어보면은 뭐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만은 큰 궤를 보면은 혁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대강 뭉갠 거잖아요. 아, 뭐 좋은 말인데 지금 뭉쳐야 할 때고 뭐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고 이런 정도로 뭉개는 것도 비판을 받았는데 지난 한 일주일여를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뭉개는 거 넘어서 백래시. 백래시. 그렇죠. 아예 이제 완전 반동으로 간다. 윤어게인. 예. 뭐 부정선거 왜 들여다보지 않냐.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고 전한길 씨 이런 분들이 장외에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그리고 저 누굽니까 장동혁 의원 주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 이 당 입당했다. 그 나를 따르는 사람들 많다. 예. 10만 명까지 네, 얘기했어요. 뭐 그거야 우리가 이제 좀 본인 방송 과장이겠지만, 구독자를 가지고 예. 얘기한 거더라고요. 윤석열을 지킬 사람을 밀 것이고 예. 그 뭐 여차하면은 내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백래시인 거죠. 개혁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가지고 예. 뭐 조금 반동적. 그럼 이 흐름에 대해 가지고 또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유승민, 안철수 연쇄적으로 회동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극우 정당화해야 되는 그 막아야 된다. 예. 말하자면 전선을 이제 그렇게 반극우 전선으로 치는 건데 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방향 정광훈이 뭐가 문제냐랑 여기 총통 좌파 정부다. 예. 근데 제가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뭐 전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강선우 전 장관 강선우 후보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지적하려면 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김문수 이런 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뭐 좌파 정부랑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추상적인 싸우진 않고. 거에서는 막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근데 대구 경북 그때 뭐 뭐 이런 쪽으로 다니시면서 철봉 가셔야 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래가지고 어떡하려나.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김정혁 전 최고위원 얘기는 전한기 씨가 들어오면 일단 그런 구구적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꽤 있긴 있다라는 네. 취지로 전 이해가 됐는데 윤 실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큰 건지 실제로 전한기 씨가 당내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다라고 이건 보시는 있을 건지.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있기야.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게 악순환인 것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뭐 한 지금 10% 후반대까지 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은 이해도가 높으실 텐데 어느 당이든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가운데 중도층부터 껍질 벗기듯이 한 풀 두 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소금만 남았다. 그 안 좋을 때는 이제 강성 뭐 어쨌든 나는 이재명이 무조건 싫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밀어주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라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그럼 이분들의 영향력이 또 높아지는 건 거죠. 절대적 숫자하고 별개로. 그리고 이제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그래도 남아있는 조금 중도적인 사람들은 다 나간다. 입을 다물게 되고. 에잇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전선이 이제 쳐지는 거고. 그러면 그 전선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 전선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특히 대선 이후에 뭐 친한이냐 반한이냐 예. 뭐 이게 주요 축으로 등장한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그 축이 무너지고 반극우냐 윤어게인이냐 이런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고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주말에는 안철수 의원을 만난 모습이 이제 사진에 나왔는데 네.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극우 반구구연대 전선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혁신위 하면서는 뭐 저쪽이 문제가 제일 크지만은
이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친한계 예. 문제가 약간 있어.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좀 섞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계산도 있었을 거예요. 왜 보면 뭐 지난 대선 때 안철수의 재발견 뭐 예. 보수 진영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뭐 김문수 당에 대한 후보를 약간 뭐 헌신? 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내가 이제 전대 나가고 하면은 그쪽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거 뭐 전환길 나오고 이거 보니까 이건 아니올시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중도 관망파라고 해야 될까? 이런 예. 사람들이 이 반극우 전선이 쳐지면은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전환길 100%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극우 전선에서 오른쪽으로 예. 가는 것이고 저기는 이제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하고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선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데 엊그제 제가 흥미로웠던 게 어젠가 조은희 의원 정원 의원이 네, 페이스북에 비대위 썼죠. 멤버기도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저쪽 가라. 황교안 전 총리 쪽 가라. 부정선거 그런 주장 이야기를 꺼냈지 원자니까. 않습니까? 또 조은희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구가 서초구인데 예. 뭐 서초구가 보수적이라고 하지만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를 거예요. 자기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 싫은 거하고 뭐 전환길 윤 어게인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전환길 씨와 어깨 동무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의원들이 좀 입장 정리가 그러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전환길 씨, 김문수 후보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높은 형국이잖아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뭐 어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게 뭐 잘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앞서 말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반구구연대 어느 정도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마음이 떠난 중도 보수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약간 중도 성향이지만 전환기 씨 때문에 싫어 했던 분들 이분들이 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하죠. 뭐 한동훈 전 대표 계속 뭐 그런 식의 당원 배가 운동도 하는 게 우리 당을 지키고 예. 잘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와주셔야지. 근데 이게 늘 딜레마인 게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바뀌는 걸 보고 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애정이 큰 분은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대선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폭우, 폭염,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이슈가 지금은 끌고 가는 국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게 쉽지 있는 않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전환기를 당에서 전환기 씨를 끌어안을까요? 탈당시키는 걸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윤 실장님의 조언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제가 이제 옳다 그르다 가치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현실로 드러났던 게 대통령 파면 직전에 예. 그 사람들 기억을 지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4월 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부산 교육감 선거하고 예, 예. 거제시장 등등해서 그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몰아주시면은 대통령 살릴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부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친윤 후보가 나섰거든요. 막 그렇죠. 그 목사님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네. 나왔지 않습니까? 미 구구 인사들이 가서 지지유세를 했는데 부산의 또안 나왔죠. 전 지역구에서 다 패배했어요. 부산에서 뭐 서구, 동구 이런 곳은 되게 보수적이고 노년층이 많은 곳인데 전 지역구에서 다 패배했고 거제시장 선거도 두 자릿수로 졌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다시 그 윤 전 도움이 안 대통령 된다. 윤 어게인 해가지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살리는 걸로 해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해서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옳다 그르다 가지고 그거를 전략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좀 되게 곤란한 거죠. 일단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방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댓글에 한 분이 디올 거니스군요. 전환기 씨가 아니고 망한 길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 의견 아니고 디올 거니스님의 의견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뭐 극우 극좌 어느 나라든지 있고 이렇게 예.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적인 중도 보수 중도 진보가 힘을 얻으면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화가 되는 거고 또 뭐 그분들끼리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의 대주주가 되겠다라고 예. 하면은 그 대주주가 있는 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되게 곤란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할까요? 짧게 말씀 주시면. 저는 그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뭐 판국에? 난리가 난 판국에 그리고 체력이 이렇게 저하돼 있는데 예. 그게 맞나? 8월 22일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1일이니까 한 달 한 달 남았어요. 남았죠. 그러면은 뭐 지금 나온 일정으로 보면은 이달 말에 뭐 공고하고 그러던데 3주 동안 전당대회 치르겠다는 건데 그럼 과거에도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당이 지금 전당대회 치른다라면은 다 꺼내놓고 치열한 토론도 하고 한번 다 꺼내서 이야기해보자인데 3주 동안 하겠다는 거는 뭐 좀 조용히 후다다닥 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몰래 하겠다. 뭐 몰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맞나 알겠습니다. 싶어요. 혁신이 관련돼서 오늘 의총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폭우 피해 등의 네. 현장 수해 현장 이런 데를 도우러 가겠다 해서 오늘 의총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과 영남권 일단 정청래 후보가 25%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네. 박찬대 후보를 눌렀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윤 실장님 예상치와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정청래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봤는데 뭐 네. 그대로인데 생각보다 좀 표 차이가 큰 거 아닌가 뭐 그런 이런 말이 좀 거가 많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박찬대 후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박찬대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가부 장관 강선우 후보자. 후보자에 대해서 되게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예.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네,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 얘기하긴 뭐 했어요. 국정 운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야당하고도 협치가 예. 할 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연한 하는데 개혁 뭐 이런 걸 얘기했죠.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강선우 후보자 되게 적극적으로 밀기도 하고 곧 여가부 장관. 대통령은 국정하시라 싸움은 뭐 내가 하겠다. 의석이 이렇게 많은데 협치는 무슨 협치냐.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당에서 여당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조금 뭐 장기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박찬대 후보가 좀 더 전략적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건데 사이다는 사이다잖아요. 정청래 예. 후보자가 그 특유의 본인이 이제 사이다로 쫙 싸우는 건 내가 싸우겠다. 밀어붙이는데 근데 지금 이 당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전당대회 동안에 막 갈라지면 안 되고 싸우면 안 예. 되고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 쪽이 오히려 싸움을 못 거는 것 같아요. 당신 앞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눈앞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예. 못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법무와 정치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